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남자 몰래 준비하는 건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여자와 데이트 날짜가 잡혔을 때 만약 잠자리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따로 준비하는 게 없으실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전부터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만든다거나 평소보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거나 옷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거나 남성의 정력을 높여주는 것을 먹는 게 전부일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성관계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것들은 준비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남자는 아무리 여자와 자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상대 여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물론 외모가 출중하고 매력이 많고 여자 꼬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 경우 그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100%라고는 할 수 없죠. 반면에 여자는 만약 잠자리를 하고 싶다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자의 성적 욕망을 잘 알고 있는 영악한 여자들의 경우 잠자리를 무기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도 하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여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잠자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결국 성관계의 결정권은 여자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준비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점. 다이어트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한다. 다이어트라고까지 말하긴 좀 그렇지만 데이트 날짜가 잡히면 여자들은 며칠 전부터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해서 최대한 살을 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남자라면 더욱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여자들이 잠자리할 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몸매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루트거스 대학의 다이애나 산체스 교수가 잠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32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리 만족도가 무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자들이 잠자리할 때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할 때 불을 끄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을 꺼서 잘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몸매에 대한 부끄러움이 줄고 잠자리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여자들은 잠자리할 때 자신의 몸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와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면 며칠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만약 여자에게 데이트 며칠 전부터 연락하는 도중에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다면 데이트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2점. 진하게 화장한다.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을 때 그를 유혹하기 위해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꼭 의도했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화장을 진하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즉, 여자들이 유독 화장을 진하게 한 날 자기도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글래고스 대학의 클레어 교수는 여자의 화장이 짙은 날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교수는 실험을 위해 86명의 여성을 모집했어요. 그러곤 매일 저녁 실험실로 불러서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그날의 상태는 어떤지 체크했습니다. 물론 메이크업에 관련된 실험이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5주 동안 참가자들을 매일 관찰한 연구진은 유독 화장이 진했던 날의 특징을 분석했어요. 과연 여자들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했던 날은 특이하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던 날이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니. 그건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자는 에스트로겐 아닌가요?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배란기의 여성들에게서도 분비된다고 해요. 다만 남자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뿐이죠.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날에 화장을 짓게 하죠? 오히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많은 날에 더 짓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테스토스테론의 특징 때문이라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무엇보다 사람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경쟁심이 더 강해질 뿐더러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죠. 이성 앞에서 남들보다 더 예뻐 보이려는 경쟁심 또한 아주 높아진다고 해요. 이런 특성들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평소보다 더 남들 눈에 띄고 싶어지고 화장을 짓게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아시다시피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하게 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 여자친구의 화장이 갑자기 진해졌을 때는 평소보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서 성욕이 높고 예뻐 보이려는 경쟁심이 아주 높아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3점. 위아래 속옷을 맞춰 입는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평상시 위아래 속옷을 세트로 꼭 맞춰 입지는 않습니다. 속옷을 살 때 위아래 세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저렴하게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 팬티만 여러 개 묶어서 사기도 하는 등 브래지어와 팬티를 따로 사기도 하거든요. 또 누가 볼 것도 아닌데 굳이 번거롭게 맞춰 입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하지만 썸남이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습니다. 잠자리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좋아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위아래 속옷이 짝짝이라면 어떨까요? 여자들은 이런 생각만으로도 너무 쪽팔리고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잠자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위아래 속옷을 맞춰 입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투시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상대 여자가 속옷을 세트로 맞춰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뜬금없이 상대 여자에게 오늘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었어?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상대 여자가 속옷을 맞춰 입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분위기 조성으로 알 수 있는데요. 서로 친밀감도 충분히 쌓았고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는 사이라는 걸 확인한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속옷 관련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잘 때 많이 입으면 잠이 잘 안 오더라. 그래서 잘 때 난 속옷만 입고 자는데 넌 어때? 잘 때 뭐 입고 자? 이런 식으로 속옷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여자라면 매번 속옷 맞춰 입는 거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자가 맞아. 그래서 평소에는 잘 맞춰 입지 않아 라고 말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녀의 얘기를 듣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럼 지금은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은 상태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자는 부담감이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만약 여자가 확답을 하지 않고 뜸들이거나 살짝 머뭇거린다면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은 거예요. 이걸 잘 캐치하셨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다른 대화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4점. 꼼꼼히 제모한다. 남자들의 경우 제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면도나 코털 정리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관리하고 신경 씁니다. 특히 혹시라도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신경을 쓰죠. 다리털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털은 물론이고 온몸의 모든 털을 제모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요즘 방영 중인 드라마 남과 여에서도 여주인공 한성옥이 설이 소원해진 남자친구 정연성이 동해과 오랜만에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한성옥이 아참 나 제모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덤벼드는 정연성을 밀치며 무조건 불을 끄고 잠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현성은 너 평소에는 불 켜고 얼굴 보면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면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여자들은 잠자리할 때 제모에 무척 신경을 쓴다는 걸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 외에도 벗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 붙이는 신지 않거나 가방에도 향수를 뿌리거나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등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자는 이렇게 준비하고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는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남자들처럼 오늘 무조건 잠자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성욕만 있으면 잠자리가 가능하지만 여자는 성욕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에 대한 검증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잠자리가 하고 싶은 날이라 하더라도 상대 남자에게 확신이 들지 않고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테지만 여자는 잠자리의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이러한 모든 번거로운 준비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 여성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00%라고 확신하고 본 게임을 진행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성관계하고 싶을 때 남자 몰래 준비하는 것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고수의 1%만 알고 있다는 여자의 분수를 터뜨리고 여자가 밤마다 또 해달라고 매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분수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매일 밤 여자가 또 하자고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남성 고수 1%만 알고 있는 스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분수를 터뜨리고 여자가 밤마다 또 해달라고 매달리는 방법.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답은 특별한 전이 과정에 있습니다. 내 여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기거나 결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여자를 달아오르게 하는 전이 과정은 동네 편의점에 갔다 오는 것처럼 대충대충 하고 여자의 셈이 촉촉하게 준비가 되기도 전에 뛰어들죠. 물론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준비하는 전이의 중요성을 모르는 일부 남성들의 경우 그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남성들에 비해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져서 세포안 하나를 깨워주고 너무 좋아서 분수가 터져버렸으니 제발 들어와 주세요 하고 소리칠 때까지 전이를 해주는 그런 남편이나 애인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여 정성스럽게 여자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들은 흔하지 않죠.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녀가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간격을 줄이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여자와 남자 모두 만족하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지는 잠자리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어디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면서 전이를 해야 여자들이 좋아서 분수가 터지고 다음에 또 하자고 애원할까요? 전이를 제대로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성고대 공략입니다. 성감덜는 말 그대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신경말단이 풍부하게 밀집되어 있는 영역으로 굉장히 민감하면서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되는 곳이죠. 여자의 클리는 다른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성적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 작은 클리 속에는 수많은 신경말단이 숨어 있어서 이곳만 제대로 자극해도 여자는 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넣었을 때 느끼는 절정보다 클리 자극에 의한 절정의 쾌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감되는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온몸에 걸쳐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자극이 센 모두가 아는 곳들을 공략하기보다 색다른 쾌감 포인트를 찾아 은근하게 자극을 주면서 점차 성감이 높은 곳으로 이어가는 게 더 큰 쾌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성감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 파악 못하신 분들을 위해 몇 군데 숨겨진 성감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 밑부분. 가슴은 시각적으로도 남성에게 큰 자극을 주지만 여자들에게도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여성의 꼭지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 밑부분에도 예민한 신경말단이 많이 있다고 하니 놓치기 쉬운 가슴 밑부분을 만져줌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 뒷부분. 피부가 연한 부위라 자극을 쉽게 받는 목은 옷을 벗고 있지 않아도 자극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목 뒤쪽에서 입맞춤을 한다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묘한 흥분과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절 안쪽 부분. 관절 안쪽은 신경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감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꿈치 안쪽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무릎 뒤쪽 등 평소 외부에 자극이 거의 없는 이런 부위들은 약간의 자극을 주는 것으로도 큰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깃털이나 얼음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천천히 자극하면 상대방과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경험과 쾌감이 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녀가 절정에 도달하는 시간은 15분, 2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거나 오래된 연인일수록 성생활이 지루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전이 과정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새로운 성감덜을 찾는 것으로 지루했던 잠자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고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새로 개발할 수도 있으니 오늘 밤은 평소 잘 터치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성감덜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이를 제대로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순서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코스만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하는 것들도 있고 절대 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여성들은 잠자리를 가질 때 평상시에 늘 하던 순서대로 같은 자리만 맴돌면 다음 코스를 예상하고 알기 때문에 그리 흥분된다거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면 재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재미있고 흥미로웠지만 자주 보다 보면 무신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늘 하던 코스만 반복하면 여성은 기대감과 흥분이 떨어져서 그곳에 가뭄이와 마르게 되면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인 잠자리의 반복만큼 여자를 지루하게 하는 것도 없죠. 패티 브리튼 박사는 여자는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잠자리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늘 하는 코스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항상 반복하던 전이 순서를 바꿔보세요. 급하게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기 전 국도나 샛길도 타보고 휴게소도 들리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뻔하던 코스를 순서를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목덜미 쪽에서 부드러운 입맞춤을 해주면서 잠시 샛길로 빠져 귀를 살짝씩 깨물어주는 서비스도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휴게소를 들러 보너스를 준다면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해주고 등으로 내려옵니다. 등은 참 신기하게도 가렵지 않았는데도 등을 쓰다듬다 보면 가려운 부분이 생기고 그 가려운 부분에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작은 쾌락들이 쌓입니다. 손바닥 한 번, 손등 한 번 부드럽게 전체를 한 번씩 쓱쓱 그어주면 금세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등을 지나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구리 쪽 골목으로 갑니다. 옆구리도 등처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 앞에서 느꼈던 쾌감과는 또 다른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길 서비스로 옆구리 쪽에 부드러운 입맞춤과 뜨거운 입김을 한번 날려주시면 남성분들은 아마 여성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야릇한 비명소리와 함께 침대가 젖어버리는 환상적인 전이 과정이 될 겁니다. 이때 그동안은 잘하지 않았던 입맞춤도 같이 해주시면 여성의 분수가 터지고 다음에도 또 하자고 애원하는 만족스러운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이를 제대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녀를 어루만져 주거나 넘는 것만이 홍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들과 다르게 감성적으로 흥분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속삭이거나 에리틱한 대화, 그리고 무드 있고 편안한 음악 등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도 감성적인 것들을 채워줬을 때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다면 이런 전이 과정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제대로 흥분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이 흥분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어야 언제까지 예열을 하고 언제 합체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먼저 여자의 동굴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미끌미끌해지고
가슴이 커지면서 꼭지가 단단해집니다. 여성의 그곳은 깊은 곳까지 촉촉해지고 클리가 단단해지며 여러분의 몽둥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단단해진 여성의 클리를 남성의 몽둥이로 이리저리 흔들며 마사지해 주면서 입구 앞에서 서성거리면 여자는 기다리다 못해 문 활짝 열려 있으니 제발 들어와 주세요 하고 허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게 됩니다. 남성의 참을성은 여성을 더욱 애타게 만듭니다. 오늘은 늘상 해오던 잠자리를 벗어나 더욱 만족스러운 잠자리가 될 수 있는 환상적인 전이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짝소리가 나는 것처럼 남자들이 새로운 방법들로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자가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반응도 없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보람없고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잠자리도 기대하지 않게 되죠? 억지스럽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당신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담긴 들뜬 소리를 한 번씩 내주시면 서로가 만족하는 더욱 환상적인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기관지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좋은 도라지를 건강에 좋은 특급 레시피와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레시피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라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 조직의 유연성이 감소되어 허리와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노화와 함께 염증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폐행성 관절염, 어깨 결림 증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물리치료의 여러 치료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무릎이나 어깨,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뼈 건강에 좋은 도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라지는 동의보감의 허파, 목, 코, 가슴의 병을 다스리고 벌레에 독을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도라지는 급성 기관지염과 폐렴,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지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좋은 도라지를 건강에 좋은 특급 레시피와 만성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레피시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칼슘, 철분, 칼륨 등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 항염,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라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의 주성분은 플라티코딘이라는 성분으로 인삼이나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 같지만 플라티코딘 D 성분은 도라지만 들어있는 주요한 화합물입니다. 게다가 플라티코인 D 성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예방 및 치료 재료도 발표될 만큼 아주 뛰어난 성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플라티코던 D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폐행성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염증 등을 완화시키고 관련된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플라티코딘 D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통증 완화에 좋은 도라지의 성분 플라티코딘 D를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도라지를 껍질째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사포닌과 여러 영양 성분은 도라지 껍질 부분에 6배 이상 들어있어 도라지를 껍질째 으깨서 먹거나 중탕으로 끓여 먹는 것이 좋은데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편익에 닿을 수 있는 방법 바, 도라지를 활용한 무릎과 어깨, 허리 통증까지 싹 사라지게 하는 특급 레시피는 도라지 귤 주스입니다. 도라지와 귤은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인데요. 귤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영양가가 많은 과일입니다. 특히 귤 껍질에는 다량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 및 항염증, 효과 항암, 작용 등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귤 껍질에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염 및 항암 효과에 좋은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어 뼈
건강 및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도라지와 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도라지귤 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도라지 1개, 감귤 5개, 물 100ml 준비해 주세요. 도라지는 껍질은 벗기지 않고 소을 이용하여 흙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은 도라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귤은 깨끗이 씻어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5분 정도 물에 담가 주세요. 깨끗이 씻은 귤은 꼭지를 제거하고 껍질을 까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믹서기에 손질한 도라지와 귤 물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진 즙을 체에 걸러주면 통증 완화에 좋은 도라지귤 주스가 완성됩니다. 마시는 방법은 식전에 반 컵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요. 냉장 보관하시고 2주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과 허리,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라지와 귤은 궁합이 좋아 다른 조리 방법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열이 나서 으슬으슬 추운 증상이 나타나는 오한이나 더위를 먹었을 때 도라지와 귤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면 증세가 바로 나아진다고 합니다. 말린 도라지나 말린 귤 껍질을 사용하셔도 되고 요 감기 예방에도 좋으니 도라지, 귤 껍질 차를 추운 겨울 따뜻하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시피는 구내염과 잇몸병은 사라지고 죽은 폐도 살아나게 하는 감귤탕입니다. 찬바람 맞고 손발이 차가운 날에는 자칫 목이 고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외부의 찬 기운이 손발로 연결된 경락을 타고 호흡기로 들어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목과 기관지를 보호하면서 염증도 잡아주는 도라지는 이것과 먹으면 구내염과 잇몸병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감초입니다. 미국 화학학회 저널에 따르면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을 박멸하고 다양한 구강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으며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충치와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감초는 항염 작용 외에도 기침 완화, 향균 작용, 면역 강화, 피부 건강 개선, 등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은데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내염과 잇몸병에 좋은 감귤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귤탕 재료는 도라지 30개, 감초 시드물 2L을 준비해 주세요. 도라지는 말린 도라지 또는 생도라지도 괜찮습니다. 구하기 편한 도라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라지는 껍질째 그대로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 2L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감초를 먼저 넣고 불을 바로 꺼주세요. 비가열 상태로 5시간 동안 우려주세요. 5시간 뒤 우려낸 감초를 제거해주시고 도라지를 넣은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완성입니다. 도라지는 너무 오래 끓이면 사포닌 성분으로 거품이 많이 생기고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방법은 뜨겁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구내염과 잇몸병이 있을 때는 잠시 입에 머물고 계시면 향균 효과로 인해 구강질환이 되는 각종 세균들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감귤탕은 인후염과 편도선염, 만성기관지염이 아주 좋다고 하니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꿀, 배, 돼지, 고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꿀과 배는 도라지를 한층 더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하도록 돕는 음식으로 배도라지청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배도라지청은 기관지염과 가래를 삭혀주고 항암 효능 및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라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과 최고의 건강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최고의 레시피로 도라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